이것은 전기와 자석만을 이용해 전자기 레일 발사기에서 발사되는 무선 조종 비행기입니다. 이 방식은 현대 항공모함의 이함 시스템과 유사합니다. 몇 년 전에 저도 비슷한 발사기를 만들었는데 그건 종이 비행기나 작은 글라이더만 발사할 수 있었고 이 옛날 발사기는 작동하려면 복잡한 전자장치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기계식으로 만들 아이디어가 있어서 더 간단하고 강력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키위코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좋아요. 여기 첫 번째 프로토타입이 있습니다. 이 4개의 자석을 이 레일에 장착해 두었습니다. 이 첫 번째 두 자석은 극방향이 같고 두 번째 쌍은 극방향이 반대로 뒤집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썰매 코일을 몇 개 올려놓고 그 코일에 전력을 공급하면 이렇게 하면 전자석이 만들어져서 첫 번째 두 자석은 밀어내고 두 번째 쌍의 자석에는 끌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위치해 놓고 이 코일드 양단을 전선으로 그냥 단락시켜 보겠습니다. 오, 와. 그게 생각보다 더 잘 발사됐네요. 이제 레일 양쪽에 금속 스트립 2개를 장착했고 뒤쪽에 금속 스트립이 달린 새로운 썰매도 만들었습니다. 이 스트립들이 레일의 접점과 닿아서 코일의 전원을 공급해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천천히 코일에 밀어 넣어서 발사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Purely mechanically timed. 이 디자인에서 제가 좋아하는 점은 순수하게 기계적으로 타이밍이 맞춰진다는 겁니다. 스트립의 위치와 길이를 조절해서 썰매를 가속시키기에 딱 맞는 타이밍에 코일의 전원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접점 스트립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레일과 좋은 전기 접촉을 위해서는 완벽히 정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해결책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에 스칼렉스트릭 자동차로 놀아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 자동차들은 중앙에 금속 스트립이 있는 트랙을 따라 달리며 스트립이 자동차 하단의 작은 브러쉬를 통해 전기를 공급합니다. 이 브러쉬들은 제 런치들은 접촉 스트립보다 훨씬 더 잘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트랙에 훨씬 더 잘 밀착되어서 좋은 전기 접촉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슬레드에서 테스트하려고 스칼렉스트릭 브러쉬 한 팩을 샀습니다. 딱 한 가지 작은 문제가 있는데 이 브러쉬들은 납땜이 안 됩니다. 납이 브러쉬를 따라 흡수되어서 브러쉬 전체가 단단한 덩어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제가 찾은 가장 쉬운 해결책은 금속 스트립을 접어서 맞춤 크림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납이 브러쉬에 직접 닿지 않고도 납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러쉬를 슬레드에 장착하니 꽤 잘 작동했습니다. I've been doing some more designing and built this. It's essentially 저는 설계를 더해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첫 번째 프로토타입과 거의 같지만 자석의 수가 2배이고 접점의 수는 4배입니다. 접점이 훨씬 더 많은 이유는 코일의 극성을 각 자석상을 지날 때마다 전환하도록 배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교류가 생성되어 각 자석상을 끌어당기고 밀어내게 되고 4번의 추진 지점을 만들게 됩니다. 이 짧은 구간을 따라 말이죠. 또한 슬레드도 크게 단순화해서 중앙에 코일 하나만 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레일을 더 얇게 만들 수 있어서 자석들이 더 가까이 붙을 수 있고 썰매도 약간 더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공식 스칼렉스트릭 브러쉬는 6개 한 팩에 3파운드 50펜스인데 이게 브러쉬 길이로 따지면 겨우 18cm밖에 안 됩니다. 저는 이 솔더 윅을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이건 그냥 엮은 구리 리본이고 1.5m에 3파운드 40펜스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센티미터당 가격이 약 8분의 1 수준이죠. 이 새로운 프로토타입이 정말 기대됩니다. 이 장치가 레일을 따라 불꽃을 튀기면서 속도를 높이는 걸 보는 건 정말 멋집니다. 하지만 금속 접점에 자국이 생긴 걸 발견했습니다. 이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스트립들은 니켈로 만들어져 구리 브러쉬보다 녹는 점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 녹은 구리가 위에 쌓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종 발사기에서는 접점을 교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레드를 단순히 접점에 밀어 넣어서 발사하는 것도 이상적이지 않은데 첫 번째 자석에서 발생하는 반발력이 3D 프린트물을 휘게 할 정도로 강해서 브러쉬가 분리되고 꽤 심한 스파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발사를 시작할 수 있는 고출력 스위치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종 설계를 위해 폼랩스 폼4로 자석 마운트를 출력했습니다. 이 프린터는 UV 경화 수지로 부품을 만듭니다. 이 방식은 이전 자석 마운트보다 더 단단해서 브러쉬가 분리되는 원인이 되는 휜 현상을 방지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게다가 투명한 외관도 정말 멋져 보입니다. 그 다음 주 전원선에 납땜할 구리 브레이드를 압착해 브레이크단에 장착할 수 있게 C자 형태로 구부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금속 접촉 스트립을 쉽게 교체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드를 특정 각도로 구부리면 납땜 없이도 마운트에 끼울 수 있어서 손상될 경우 쉽게 빼내고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레일을 따라 여러 개의 구멍을 뚫어서 극성이 번갈아 가도록 전선이 통과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일 양쪽에 긴 구리막대를 설치해서 모든 접점에 전원을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석과 접점 브래킷을 부착하고 납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쪽에는 양극 막대가 있고 음극 전선은 구멍을 통해 반대편 구리막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한 막대에 전원을 연결하고 썰매를 제자리에 밀어넣은 다음 다른 막대에 전원을 연결하면 썰매가 발사될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보면 정말 멋집니다. Repeat this design another 9 more times for a 이제 이 설계를 9번 더 반복해서 총 80개의 자석과 80개의 접점을 만들어 이 장치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일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는 약 6시간 반이 걸렸고 접점에 직접 납땜했다면 더 빨랐겠지만 접점을 교체 가능하게 해두면 나중에 고장이 났을 때 훨씬 쉽게 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부품들을 레일에 장착하고 납땜한 뒤 마지막으로 자석을 북극과 남극이 번갈아가며 장착하면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슬레드를 발사할 때 트리거 역할을 할 고출력 스위치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프로세이 익셀의 툴 체인징 기능으로 스위치를 출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유연한 힌지를 출력해 스프링이 달린 암이 발사기 장전 시 뒤로 젖혀지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 유연한 힌지는 스위치를 열린 상태로 고정하는 레치 역할을 합니다. 즉, 2개의 출력물과 몇 개의 작은 부품만 있으면 완성됩니다. 이것은 레치가 제대로 걸리지 않아서 디자인을 약간 수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디자인은 스프링을 아래에 배치해서 더 컴팩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레치가 완벽히 작동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발사기에 장착하고 접점을 납땜했으며 발사 버튼도 출력했습니다. 이제 슬레드가 레일 위에 올라갔으니 발사할 준비가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스위치를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암이 접점에 닿을 때 관성 때문에 튕김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는 육안으로 거의 보이지 않아 큰 문제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슬레드의 가속 측면에서는 처음 몇 쌍의 자석을 거의 완전히 건너뛰게 되고 스위치 접점에 남는 스파크도 접점을 좋지 않은 상태로 만듭니다. 저는 다음 날쯤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이 튕김 현상을 막으려고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전에 사용했던 리드 스위치라는 스위치가 떠올랐습니다. 이 스위치는 본질적으로 자석이 가까이 오면 2개의 금속 접점이 서로 붙는 방식입니다. 이 작은 리드 스위치는 전격 전류가 0.5A에 불과해 발사기에 쓰기엔 부족합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전류를 감당할 수 있는 스위치를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새로운 스위치는 아주 작은 간격으로 분리된 2개의 금속 스트립이 있고 그 위에 작은 자석이 하나 올려져 있으며 암에도 자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암이 위로 움직이면 2 금속 스트립을 서로 붙게 해서 회로가 완성되고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이전 설계들보다 훨씬 덜 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가 흐르는 금속 스트립이 노출되지 않도록 약간 수정했고 접점에 전원을 공급하는 구리 막대도 덮었습니다. 이제 발사기가 완성되었습니다. 발사체를 쏘기 전에 이 영상의 스폰서와 만들 수 있는 발사기를 소개하겠습니다. 키위쿠는 과학과 문제 해결을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게 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오랜 팬으로서 그들의 크리에이트는 늘 감탄을 자아냅니다. 따라하기 쉬운 설명서와 모든 필요한 부품이 함께 들어있어서 과학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완벽한 방법입니다. 솔직히 어렸을 때 이런 키위코 크레이트가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크레이트는 만들기와 학습이 훌륭하게 결합되어 있고 함께 들어있는 잡지에서는 관성 같은 과학 개념을 만화와 집에서 할 수 있는 추가 실험을 통해 설명해 주거든요. 그리고 모든 연령대를 위한 다양한 키트가 있어서 물병 로켓부터 투석기까지 무엇이든 만들 수 있습니다. 아직 키위코 크레이트를 시도해보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사용해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톰스탠튼이라는 코드를 사용하시거나 kiwico.com/톰스탠튼으로 접속하시면 첫 달 구독료의 5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링크는 아래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잠겼고 준비됐어. 괜찮아 보여? 좋아? 셋, 둘, 하나. 와, 아래로 내려가면서 불꽃이 튀는 거 봐. 마치 핀다고 있는 것 같아. 애프터 버너가 달려 있는 것 같아. 와, 진짜 멋지다. 오, 완벽한 타이밍에 일으켰어. 알아, 내가 해냈어. 트림을 딱 맞게 조절했어. 포도를 쏜다. 3,
2, 1. What do you call this? The bullet 오, 저건 완전히 터졌어. translate. Load it in. 오, 정말 멋지게 터졌어. 좋아. 썰매 에너지를 다 흡수했어. 오, 썰매가 레일에 부딪혔어. 오, 안 돼. 그럼 레일이야? 괜찮아 보여. 거기에 포도 3개도 넣을 수 있겠네. 오, 포도 여러 개. 셋, 둘, 하나, 트리플 포도. 포도 주스가 온몸에 묻었어. 오, 하나는 안 터지고 위에 있어. The speed. 어떻게 올라간 거야? 잠깐만. 하나가 터진 거야? 하나밖에 없어. 오, 리바운드. 파동이 없어. 더 슛. 내가 진짜로 그걸 잘라버렸다니 믿을 수가 없어. 오, 슛. 뭐 하고 있어, 토미? 핫도그 쏘고 있어. And 48 volts. And aside from the sparks getting 오, 안 돼. large, it's clear the 200 이건 마치 벌레 같아. 맞아. 우리에게는 이걸 뭐라고 부르지? 고속열차 썰매. 고속열차 썰매. 장전했어? 둘, 하나. is far heavier than the 100 turn. 우와, 엄청 빨랐어. 둘, 하나. However, we can use the tracking software to measure acceleration. 이제 발사기는 완성됐지만 썰매에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 그래서 나는 4개의 새로운 썰매를 만들었어. 각각 코일마다 감긴 와이어의 수가 다르게 100번부터 400번까지 감았지. 이게 속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기 위해서야. Meaning that if all sleds were equal in mass, we'd have a 속도를 정확히 측정하려고 각 썰매에 부착할 트래킹 마커를 출력했어. 그 후 슬로우 모션으로 촬영한 영상을 영상 추적 소프트웨어에 불러와 레일을 따라 이동 속도를 측정할 수 있어. 그리고 나서 나는 이 테스트를 16V, 32V, 그리고 48V에서 반복했어. 그리고 전압이 높아질수록 불꽃이 더 커지는 것 외에는 200회 감은 썰매가 항상 경주에서 이긴다는 게 분명해. 이론상 코일을 더 많이 감을수록 전자석이 더 강해져야 해. 하지만 여기서 고려하지 않은 점은 각 코일의 무게야. 400회 감은 코일, 이 100회 감은 코일보다 훨씬 무겁거든. 그래서 전자석의 세기와 썰매의 무게 사이에서 미세한 균형을 맞춰야 해. 하지만 우리는 추적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어. 그리고 각 썰매의 무게를 알고 있으니까 뉴턴의 제2 운동 법칙, 즉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자석이 만들어내는 전진하는 힘을 계산할 수 있어. 이 결과는 400회 감은 썰매가 가장 큰 힘을 낸다는 걸 보여줘. 만약 썰매 무게가 같았다면 명확한 숨자가 있었을 거야. 또한 코일을 더 많이 감을수록 저항이 높아지고 그 결과 코일을 통과하는 전류가 더 낮아져서 얇은 구리브러시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어. 100회 감은 썰매와 마찬가지로 48V에서 거의 90A의 전류가 코일을 통과하게 되고 이로 인해 브러쉬가 망가져버려. 그 다음에 나는 브러쉬를 한 개의 볼트로 고정해서 위치를 잡아주고 교체할 수 있도록 썰매를 개조했어. 그래서 만약 브러쉬를 교체해야 할 때는 그냥 볼트를 풀고 새 브러쉬를 납땜해서 달아주면 돼. 이 발사기는 민감한 전자부품이 없어서 전압에 제한이 없으니까 예전 발사기보다 훨씬 더 높은 속도에 도달하길 기대했어. 하지만 입력 전압이 3배나 높은데도 가장 빠른 썰매가 시속 44마일밖에 안 나와. 내 예전 발사기보다 겨우 시속 4마일 더 빠른 거야. 하지만 이 설계는 더 많은 전류를 감당해 여러 코일이 달린 썰매를 만들 수 있어.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무거운 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을 만큼 훨씬 더 강한 자기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종이 비행기나 아주 가벼운 3D 프린트한 비행기를 발사하는 대신 이번에는 완전한 무선 조종 비행기를 발사해보자. 이 비행기는 내 무선 조종 항공기 중 가장 가벼운 편으로 무게는 138g이야. 하지만 자석으로 발사한 것 중엔 가장 무거운 거야. 그리고 400회 감은 썰매가 6.7N의 전진력을 만들어내니까 이론적으로는 2개의 코일만으로도 이 비행기를 초속 9m 정도까지 가속시킬 수 있어. 그 정도면 비행기가 충분히 이륙할 수 있을 만큼 빠른 속도야. 그래서 나는 클라우드 기반 CAD 프로그램인 온쉐이프에서 비행기 동체의 3D CAD 모델을 만들었어. 이걸로 슬레드에 고정할 마운트도 쉽게 설계할 수 있어. 비슷한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싶다면 온쉐이프를 꼭 써보길 추천해. 그 다음에 모델을 내보내서 3D 프린트하면 비행기에 완벽하게 맞아. 와, 완벽하게 맞네. 그래서 새로 만든 더블 코일 슬레드를 테스트할 준비가 다 됐으니까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더미 무게로 간단한 테스트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 셋, 둘, 하나. 이 정도면 될 거야.
그래서 다음 날 근처 공원으로 나가서 비행을 해보려고 했어. 비행기와 슬레드의 총 무게는 220g이고 0.1초 만에 초속 10.2m, 시속 22.8마일까지 도달했어. 이건 내 예상보다 놀랄 만큼 더 빠른 속도야. 이게 모형 비행기를 발사하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아닐 수도 있지만 내 생각엔 가장 멋진 방법 중 하나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